여러분, 혹시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깨는 이유가 저녁상에 올렸던 바로 그 음식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혹은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즐겨 찾던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의 휴식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잠을 앗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고기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기 요리죠.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구워 먹는 삼겹살, 기운 없을 때 찾는 뜨끈한 갈비탕 한 그릇.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고기가 밤에는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불청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바로 고기에 함유된 풍부한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에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 분자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단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얽힌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강력한 위산을 다량으로 분비하고 위장 근육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비로소 소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몸이 휴식을 취해야 할 밤 시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위는 여전히 소화되지 않은 고기와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은 속 쓰림이나 위식도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속이 타는 듯한 느낌, 신물이 올라오는 불쾌한 경험을 해보셨다면 바로 이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우리 뇌는 몸이 아직 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결국 잠을 자더라도 얕은 잠을 자게 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찌뿌둥한 느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부위일수록 소화 시간은 더욱 길어지니 저녁 늦게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진 고기를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건강의 상징과도 같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물론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갈아 드시거나 샐러드로 즐겨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먹는 시간에 따라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강한 산성입니다. 토마토의 새콤한 맛을 내는 구연산, 사과산과 같은 유기산 성분들은 우리 몸의 활력을 돋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빈속이나 밤늦은 시간에 섭취하게 되면 위벽을 자극하여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게 되면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어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강한 산성을 띤 토마토가 위에 남아 있다면 위산과 함께 식도를 타고 올라와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듯한 자결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숙면을 방해하는 매우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토마토 주스 한 잔이 오히려 밤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토마토의 좋은 영양소를 건강하게 섭취하시려면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활발한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토마토 섭취를 마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세계적인 장수 식품으로 손꼽히며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설포라판 성분과 풍부한 식이섬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에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 즐겨 드시곤 하죠. 물론 십자화과 채소의 건강 효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들이 가진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변의 부피를 늘려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매우 유익하지만 소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밤늦게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밤새 뱃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복통으로 잠에서 깨는 경험을 하셨다면 저녁에 드신 브로콜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기관이 함께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시끄럽게 활동하고 있다면 뇌 역시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얕은 잠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 십자화과 채소를 드시려거든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포함시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카페인입니다. 잠을 쫓는데 카페인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정신을 깨우기 위해 혹은 오후의 나른함을 이기기 위해 커피를 찾으시곤 합니다. 카페인은 우리의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뇌를 각성시키고 피로감을 덜어주며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카페인의 이러한 각성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는 약 4시간에서 6시간에 이릅니다. 만약 오후 4시에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밤 10시가 되어도 그때 마신 카페인의 절반이 여전히 우리 몸속에 남아 뇌를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잠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거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하여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콩팥을 자극하여 소변을 더 자주, 더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소변이 마려워 새벽에 한두 번씩 깨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잠의 흐름이 끊기면 다시 깊은 잠에 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나 홍차,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일부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평소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오후 시간 이후로는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료와 약품을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혹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을 청하기 위해 반주로 술 한두 잔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알딸딸한 기분에 금방 잠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술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술을 마시고 잠이 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수면이 아니라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뇌를 기절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같은 각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들이 오히려 우리의 뇌를 깨워 잠을 얕게 만들고 한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벽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경험,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이 우리의 호흡 중추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면 중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일시적으로 숨을 멈추게 하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다음날 심한 두통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잠을 자기 위해 마신 술 한 잔이 오히려 우리의 밤과 건강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매운맛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유별나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입맛이 없을 때 화끈한 낙지볶음이나 매운 짬뽕 한 그릇이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일시적인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매운맛이 우리의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급격하게 활발해지면서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뻘뻘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태는 우리 몸을 휴식이 아닌 활동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야 하는데, 매운 음식은 오히려 체온을 끌어올려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운 음식은 위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속 쓰림이나 위경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밤늦게 매운 야식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를 일으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밤새 타는 듯한 속 쓰림으로 뒤척이다 보면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즐거움을 위해 먹은 매운 음식이 밤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과연 건강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녁 식사가 어떻게 우리의 수면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기의 더부룩함, 토마토의 산성, 십자화과 채소의 가스, 카페인의 각성, 술의 배신, 그리고 매운 음식의 자극까지 우리가 무심코 즐겼던 많은 음식들이 사실은 편안한 밤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건강한 삶은 결국 좋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 식단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녁 식사는 가급적 잠들기 3-4시간 전에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고 활기찬 내일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